젊은 여성들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제 7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려고 애쓰며 항상 무언가를 아는 척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배웠어요. 손녀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 정말 편안한 모습이세요. 제가 다니는 노인복지관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드릴게요. 30대쯤 되는 젊은 공예 선생님이 수업 쉬는 시간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러 오셨어요. 처음엔 그저 예의상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목수로 일했던 시절 이야기에 정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할아버님 정말 대화하기 좋으세요.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시고 조언을 구할 때만 해주시잖아요. 그때 우리 노인들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사소한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당신의 스타일과 외모에 대한 칭찬, 저는 늘 소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돌아가신 아내에게서 배운 게 있다면 조금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살지만 매일 아침 샤워도 하고 얼굴에 크림도 바르고, 네, 남자도 할 수 있어요. 다림질한 옷을 입어요. 얼마 전 동네 마트에 갔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체크무늬 셔츠 딸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거죠. 를 입고 있었는데 한 친절한 아주머니가 저를 멈춰 세우고 말씀하셨어요. 아저씨, 정말 멋지세요. 항상 잘 차려입으시네요. 솔직히 말해서 무척 뿌듯했죠. 비싼 브랜드 옷을 입을 필요는 없어요. 비결은 모든 것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옷장에 색깔별로 셔츠를 걸어두고 구두는 항상 광을 내어 아버지에게 배웠죠. 그리고 집을 나설 때는 손주들이 선물해준 은은한 향수도 뿌리고요. 오래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는 재미있어요. 젊었을 때는 누군가가 쳐다보면 어색해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편하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지난주에 은행에서 줄을 서 있을 때 한 아주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계신 걸 느꼈어요. 우리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분은 미소 지으며 제가 그분의 아버지와 닮았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흥미롭죠. 수중체조 그룹에서, 네, 저는 일주일에 3번 수중체조를 하는데 정말 추천해요. 누군가 항상 제 자세에 대해 언급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은 제가 등을 꼿꼿이 펴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건 목공소에서 일한 수년간의 습관 때문이죠. 조언과 도움을 구하러 찾아옵니다.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제가 이동식 상담소가 된 것 같다고 농담할 정도예요. 하지만 보람차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이웃들이 종종 제 문을 두드려요. 지난주에도 3식2호 박 여사님이 딸의 연애 문제로 제 의견을 물으러 오셨어요. 옆집 아들 민수가 진로를 고민할 때가 생각나요. 제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제가 목수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의 이야기,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제 직업이 가져다준 모든 기쁨에 대해 말해줬어요. 지금 그 친구는 토목기사가 되어 그때 대화가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이 됐다고 늘 말해요. 평온한 자신감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제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많은 경험과 인생의 굴곡을 겪은 결과죠. 독재 정권을 겪고 새 자녀를 키우고 경제 위기를 견뎌내고도 여전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게 돼요. 지난 가족 모임에서 며느리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아버님 증손자부터 어른들까지 모두와 같은 자연스러움으로 대화하시는 게 정말 놀라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과 있을 땐 동화를 들려주고 어른들과 있을 땐 인생 경험을 나누죠. 당신의 체력에 대한 칭찬 70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어요. 건강을 유지하는데 올림픽 선수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해요. 60세 즈음 의사 선생님이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바퀴도 돌기 힘들었는데 지금은요? 5바퀴를 돌고도 다른 산책하는 분들과 대화할 기운이 남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일했던 은행의 옛 동료를 만났어요. 그분이 놀라워하셨죠. 김 선생님, 젊은 사람들보다 더 활기차세요. 제 비결을 설명해드렸어요. 움직임이 곧 생명이에요. 층수가 적을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마당에서 텃밭도 가꾸고 일주일에 2번 노인 수중 체조 모임에도 가요. 비결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할머니 말씀처럼 천천히 가면 멀리 간다예요. 그 말씀이 맞았어요. 지난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도 제 검사 결과가 제 나이의 절반인 사람들보다 좋다고 하셨어요. 당신의 농담에 진심으로 웃습니다. 이 부분이 재밌어요. 모두가 들어본 그 옛날 농담 있잖아요? 네, 저는 계속 그 농담들을 해요. 비결은 농담 자체가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에요. 일요일 점심 식사 때마다 하는 앵무새 이야기처럼요. 손주들은 이미 다 외우고 있지만 여전히 웃어요. 지난주 노인복지관에서 제가 실수로 세제를 밀가루로 착각해 케이크를 만들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머니들이 너무 크게 웃어서 공예 선생님이 수업을 잠시 중단해야 했어요. 이야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제가 즐겁게 자신의 실수를 즐기는 그 눈빛으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항상 말하듯이 인생을 웃으며 대하는 게 울며 대하는 것보다 낫죠. 일상의 가장 평범한 이야기도 삶의 재미있는 면을 볼 줄 알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마당에서 틀니를 잃어버리고 손자가 호스로 물을 뿌린 뒤에야 찾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그건 가족 전설이 됐죠. 미묘한 호감의 표현 이 부분은 조심스러워요. 5년 전에 아내와 사별한 후 노인 모임의 몇몇 아주머니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존중과 애정으로 대하는 법을 배웠어요. 예를 들어 이 여사님은 항상 목요일 빙고 게임에서 제 옆에 앉으려고 해요. 이야기를 할 때면 살짝 제 팔을 만지시죠. 미묘하지만 알아챌 수 있는 제스처예요. 얼마 전에는 제가 오렌지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직접 만든 케이크를 가져다 주셨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애정과 사랑을 느끼는 모습이 아름답죠. 물론 요즘은 모든 게 더 차분하고 평온해요. 젊었을 때처럼 조급하지 않아요. 커피를 마실 때 더 오래 바라보는 눈길, 연회장에 들어설 때 특별한 미소, 저와 대화할 때 머리를 만지는 모습 같은 거죠. 노년기의 매력에 대한 마지막 성찰.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건 진정한 매력은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얻은 마음의 평화, 쌓아온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에 있어요.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뭔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자신과 잘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삶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거죠. 활발한 일상을 유지해요. 교회 성가대에 참여하고 매일 낱말 퍼즐을 풀어 두뇌를 운동하고 손주들과 대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사용법도 배웠어요. 물론 가끔 실수로 음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가족들을 모아 어머니에게 배운 김치찌개를 끓여 점심을 먹어요. 우리 나이의 매력은 더 젊어 보이려고 노력 젊은 여성들이 당신의 곁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제 70년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흥미로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려고 항상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죠. 제 손녀가 항상 말하듯이 할아버지 정말 편안한 모습이세요. 제가 자주 가는 노인복지관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공예 선생님이 수업 휴식 시간마다 저와 대화를 나누러 오곤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의상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제가 몫으로 일했던 시절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김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정말 좋아요. 할아버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듣고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이 말을 듣고 우리 노인들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사소한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당신의 스타일과 외모에 대한 칭찬, 저는 항상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아내에게서 배운 것이 있다면 자신을 조금 가꾸는 데는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지만 매일 아침 좋은 샤워를 하고 얼굴에 크림을 바르고 네, 남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림질된 옷을 입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얼마 전 동네 슈퍼마켓에 갔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체크무늬 셔츠, 딸이 크리스마스 때 준 그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한 친절한 아주머니가 저를 멈춰 세우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멋지세요. 항상 잘 차려 입으시네요. 솔직히 말해서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비싼 브랜드 옷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비결은 모든 것을 깨끗하고 정돈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옷장에 셔츠를 색깔별로 걸어두고 신발은 항상 광을 내며 아버지에게서 배웠죠. 손주들이 선물해준 은은한 향수를 뿌리지 않고는 집을 나서지 않습니다. 오래 머무는 시선들, 이 시선 이야기는 재미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군가 쳐다보면 어색해했죠. 하지만 이제 이 나이가 되니 그런 것들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은행줄을 서 있을 때 한 아주머니가 저를 관찰하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가 그녀의 아버지와 매우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한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수중 운동 그룹에서 네, 저는 일주일에 3번 수중 운동을 하는데 정말 추천합니다. 항상 누군가가 제 자세에 대해 언급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제가 등을 곧게 펴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목공소에서 수년간 일하면서 익힌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조언과 도움을 구하러 옵니다.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가끔은 제가 이동식 상담소가 된 것 같다고 농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람 있는 일이죠.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이웃들이 종종 제 문을 두드립니다. 지난주에도 32호 이 여사님이 딸의 연애 문제에 대해 제 의견을 물으러 오셨죠. 옆집 아들 민수가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생각납니다. 우리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제가 목수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의 이야기,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제 직업이 가져다준 모든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토목 기사가 되었는데 그때 대화가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항상 말합니다. 차분한 자신감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제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많은 경험, 인생의 고닛 거쳐 얻은 결실이죠. 독재를 겪고 새 아이를 키우고 경제 위기를 겪고도 여전히 이렇게 굳건히 서 있다면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 가족 모임에서 며느리가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증손자부터 어른들까지 모두와 같은 자연스러움으로 대화하시는 모습이 정말 놀랍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있을 때는 동화를 들려주고 어른들과 있을 때는 인생 경험을 나눕니다. 당신의 체력에 대한 칭찬 70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올림픽 선수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60대 때 의사가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을 때 시작했죠. 처음에는 한 바퀴도 겨우 돌았는데 지금은요? 5바퀴를 돌고도 다른 산책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일했던 은행의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놀라워했죠. 김 선생님, 요즘 젊은이들보다 더 활기차세요. 저는 웃으며 제 비결을 설명했습니다. 움직임이 곧 생명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물론 몇 층 정도일 때만요, 뒷뜰에 있는 텃밭을 가꾸고 일주일에 2번 노인 수중 운동에 참여합니다. 비결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천천히 가면 멀리 간다. 그 말씀이 맞았어요. 최근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제 검사 결과가 제 나이의 절반인 사람들보다 좋다고 하셨어요. 당신의 농담에 진심 어린 웃음이 터집니다. 아, 이 부분이 재미있죠. 다들 아는 그 오래된 농담들 있잖아요. 네, 저는 계속 그 농담들을 합니다. 비결은 농담 자체가 아니라 말하는 방식에 있어요. 일요일 점심때마다 하는 앵무새 농담처럼요. 손주들은 이미 다 외웠지만 여전히 웃습니다. 지난주 노인복지관에서 제가 실수로 세제를 밀가루로 착각해 케이크를 만들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머니들이 너무 웃어서 공예 선생님이 수업을 잠시 중단해야 했어요. 그 이야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제가 자신의 실수를 즐기는 그 반짝이는 눈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항상 말하듯이 인생을 웃으며 바라보는 게 울면서 바라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일상의 가장 단순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그것에 재미있는 면을 보는 법을 배우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정원에서 틀니를 잃어버리고 손자가 호스로 물을 뿌려서야 찾았던 일처럼 말이죠. 이제 그건 가족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미묘한 구애의 제스처들, 이 부분은 조심스러워요. 5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노인 그룹의 몇몇 아주머니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존중과 애정을 가지고 대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여사님은 항상 목요일 빙고 게임에서 제 옆에 앉을 방법을 찾아요. 이야기를 할 때 살짝 제 팔을 만지기도 하죠. 미묘한 제스처지만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오렌지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직접 만든 케이크를 가져다 주셨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애정과 사랑을 느끼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든 게 더 차분하고 평온해요. 청춘의 그 불안감은 없죠. 커피를 마실 때 오래 바라보는 눈길, 연회장에 들어설 때의 특별한 미소, 저와 대화할 때 머리를 만지는 그 특유의 제스처 같은 것들이죠. 노년기의 매력에 대한 마지막 성찰. 나이가 들면서 진정한 매력은 우리가 아닌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얻은 마음의 평화, 축적한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뭔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자신과 잘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활발한 일상을 유지합니다. 교회 합창단에 참여하고 매일 크로스워드 퍼즐을 풀 젊은 여성들이 당신의 회사에서 편안해합니다. 제 70년 인생 동안 깨달은 흥미로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며 항상 뭔가를 아는 척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손녀가 늘 하는 말처럼 말이죠. 할아버지는 참 편안한 분위기예요. 제가 다니는 노인정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공예 강사 선생님이 수업 중간 휴식 시간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예의상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몫으로 일했던 시절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김 할아버지, 할아버지랑 대화하는 게 정말 좋아요. 할아버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시고 우리가 부탁할 때만 조언해 주시잖아요. 그때 우리 노인들에게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저 오래 살아오면서 사소한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당신의 스타일과 외모에 대한 칭찬, 저는 늘 소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돌아가신 아내에게서 배운 게 있다면 자기 관리에 조금만 신경 써도 좋다는 거예요. 혼자 살지만 매일 아침 꼭 목욕을 하고 얼굴에 크림도 바르고, 네, 맞아요. 남자도 할 수 있죠. 다림질 잘 된 옷을 입습니다. 얼마 전 동네 슈퍼에 갔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체크무늬 셔츠, 딸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그 셔츠를 입고 갔는데 친절한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멈춰 세우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저씨, 정말 멋지세요. 항상 잘 차려 입으시네요. 속으로 꽤나 뿌듯했답니다. 비싼 명품 옷을 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비결은 모든 걸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옷장에 셔츠를 색깔별로 걸어두고 구두는 항상 윤을 내죠. 아버지에게서 배웠어요. 그리고 집을 나설 때는 손주들이 선물해준 은은한 향수도 뿌립니다. 오래 머무는 시선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 더 편안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누군가 쳐다보면 어색해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지난주에 은행에서 줄을 서 있을 때 한 아주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분은 미소 지으며 제가 그분의 아버지와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흥미롭습니다. 수영장에서, 네, 저는 일주일에 3번 수영을 하는데 추천해요. 늘 누군가 제 자세에 대해 언급하곤 합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은 제가 허리를 곧게 펴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몫으로 일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죠. 조언과 도움을 구하러 찾아옵니다.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제가 움직이는 상담소가 된 것 같다고 농담하곤 해요. 하지만 보람있죠.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이웃들이 종종 제 문을 두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삼척 2호 이영숙 씨가 딸의 연애 문제로 제 의견을 물어보러 왔었어요. 옆집 아들 민수가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생각나네요. 제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제가 목수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의 이야기,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 일이 가져다준 모든 기쁨에 대해 들려줬어요.
지금 민수는 토목기사가 되었는데 그때 대화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늘 말합니다. 편안한 자신감 여러분, 이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많은 경험과 인생의 굴곡을 겪으며 얻은 결과죠. 독재 정권을 겪고 새 아이를 키우고 경제 위기를 견뎌내고도 여전히 이렇게 굳건히 살아있다면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 가족 모임에서 며느리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아버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증손자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사람과 같은 자연스러움으로 대화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제가 누구인지 달리 보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있을 땐 동화를 들려주고 어른들과 있을 땐 인생 경험을 나눕니다. 당신의 체력에 대한 칭찬 7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올림픽 선수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60대 때 의사 선생님이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시작했죠. 처음엔 한 바퀴도 돌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5바퀴를 돌고도 다른 산책하는 분들과 대화할 기운이 남아요. 얼마 전 은행에서 일하던 옛 동료를 만났는데 그분이 놀라며 말하더군요. 김 선생님, 요즘 젊은이들보다 더 활기차세요. 웃으며 제 비결을 설명했죠. 움직임이 곧 생명이라고요. 계단은 꼭 걸어 올라가고 물론 몇 층 안 되는 경우에만요. 마당에서 텃밭도 가꾸고 일주일에 2번은 노인정 수영 모임에도 나갑니다. 비결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할머니 말씀처럼 천천히 가면 멀리 간다는 거죠. 그 말씀이 맞았어요. 지난번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제 검사 결과가 절반 나이의 사람들보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농담에 진심으로 웃습니다. 아, 이 부분이 재미있죠. 모두가 알만한 옛날 농담들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 들려줍니다. 비결은 농담 자체가 아니라 말하는 방식에 있어요. 일요일 점심때마다 하는 앵무새 이야기처럼요. 손주들은 이미 다 외우고 있지만 그래도 웃어요. 지난주 노인정에서 세탁 세제와 밀가루를 헷갈려 케이크를 만들었던 실제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정말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머니들이 너무 웃어서 공예 선생님이 수업을 잠시 멈춰야 했죠. 특별한 이야기여서가 아니라 제가 기쁘게 자신의 실수를 즐기는 눈빛으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늘 말하듯이 삶을 웃으며 바라보는 게 울며 바라보는 것보다 낫죠. 일상의 가장 단순한 이야기도 우스운 면을 볼 줄 알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정원에서 틀니를 잃어버리고 손자가 호스로 물을 뿌려야 찾았던 일처럼 말이에요. 이제 그건 가족의 전설이 되었죠. 미묘한 구애의 제스처 이 부분은 조심스러워요. 5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노인정의 몇몇 아주머니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존중과 애정으로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박순자 씨는 목요일 빙고 시간에 늘 제 옆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이야기할 때 살짝 제 팔을 만지기도 하죠. 미묘하지만 느낄 수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오렌지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직접 만든 케이크를 가져다 주셨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애정과 사랑이 아름답다는 걸 보는 게 좋아요. 물론 요즘은 모든 게 더 차분하고 안정적이에요. 청춘의 설렘과는 달라요.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긴 시선, 연회장에 들어설 때의 특별한 미소, 저와 대화할 때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모습 같은 거죠. 노년의 매력에 대한 마지막 성찰, 나이가 들면서 진정한 매력은 우리가 아닌 누군가를 연기하려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얻은 마음의 평화, 축적한 지혜, 그리고 특히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두에게 뭔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자신과 잘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삶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활발한 일상을 유지합니다. 교회 성가대에 참여하고 매일 낱말 퍼즐로 두뇌를 단련하며 손주들과 대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사용법을 배웠어요. 물론 가끔 실수로 음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가족을 모아 어머니에게 배운 김치찌개를 끓여 대접합니다. 우리 나이의 매력은 더 젊어 보이려 노력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나이를 품위 있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젊게 유지하는 것, 주름살을 만들어준 이야기와 경험을 두